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워렌 버핏의 전설적인 파트너죠. 찰리 먼거, 버크셔 해스웨이 성공의 뭐랄까 숨은 설계자라고도 불리는데 이 찰리 먼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단순히 버핏 옆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정말 독자적인 투자 철학을 가진 대가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력자를 넘어서 그분의 그 지혜,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먼거가 버크셔의 투자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꿨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 특유의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남달랐는데 그런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보통 워렌 버핏 하면 그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투자 있잖아요. 그냥 싸게 나온 기업 찾는 거요. 근데 먼거는 여기에 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고요. 네, 맞아요. 먼거가 버핏한테 그랬죠. 그냥 헐값에 그저 그런 회사 사는 것보다 제값이라도 아주 좋은 회사를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게 전환점이었군요. 네, 버크셔 투자 철학이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무제표상 좀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라든지 아니면 경쟁사가 쉽게 못 따라오는 기술력 같은 거요. 아하. 네, 이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이걸 그분은 경제적 해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걸 갖춘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물론 뛰어난 경영진도 중요하고요. 그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운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먼거가 강조한 그 질적 요소의 핵심인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성을 지키는 해자처럼요. 기업의 이익을 경쟁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지켜주는 그런 구조적인 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누가 쉽게 못 뺏어가죠. 그렇죠. 절대적이죠. 혹은 뭐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걸로 바꾸기 어려운 전환 비용 같은 것도 해자가 될 수 있고요. 먼거는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자산의 가치를 딱 본 거죠. 아, 그러고 보니 1972년에 시즈캔드 인수했던 거요? 그게 딱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장부 가치의 3배나 되는 가격이라 다들 엄청 비싸다고 반대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먼거는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 이게 바로 해자다. 이렇게 보고 인수를 밀어붙인 거죠.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고요. 정말 가격표 너머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눈. 이게 뭐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판단에도 꼭 필요한 통찰 같네요. 정확합니다. 시즈캔디 사례처럼 가격 너머의 가치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통찰력은 그냥 재무 분석만으로는 얻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먼거의 그 진짜 특별함, 그 다차원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소위 격자틀 정신 모형이라고 하죠. 격자틀 정신 모형이요? 좀 어려운데요. 그 망치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비유?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한 분야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 네, 바로 그거예요. 먼거는 뭐 투자든 뭐든 의사결정을 할 때 한 가지 관점만 보지 말라는 거죠. 심리학, 역사,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핵심 원리들을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내놨다.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뭐 수요가 얼마나 될까 예측하는 것뿐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증명 편향, 그러니까 남들 따라 사는 경향 때문에 초기 판매가 어떨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시기죠. 와, 정말 여러 관점을 통합하는 거군요. 특히 그 인간 오판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투자 결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먼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결국 인간이고 다들 온갖 인지 편향, 그러니까 생각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손실 회피 경향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 주식이라도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면 막 그냥 던지거든요,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함정을 잘 이해하면 시장이 막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냉정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꼭 투자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도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런 편향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걸 인지하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정말 자기 자신의 비합리성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참 와닿습니다. 그럼 이런 철학이나 사고방식을 멍거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행동을 옮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죠. 좋은 기회라는 게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정말 확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길게 봐야죠. 인내, 어렵죠. 그렇죠. 둘째는 집중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종목에 막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는 몇 개의 뛰어난 기회에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뭘 잘 아는지, 즉 능력 범위를 아는 게 핵심이죠. 인내와 집중이라 말은 참 쉬운데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멍거가 이런 원칙들을 좀 더 잘 지키려고 썼던 구체적인 방법이나 도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요? 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하기 전에 점검 목록 확인하듯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내가 혹시 편향에 빠진 건 아닌지, 준비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아, 되게 실용적이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역방향 사고, 영어로는 인버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즐겨 썼어요. 성공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 그 실패하는 모든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실패 요인을 먼저 제거한다. 이것도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도구들은 저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써먹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아주 유용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찰리 먼거의 지혜를 쭉 파헤쳐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 버는 기술, 투자 기법 이런 걸 넘어서는구나 싶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랄까? 어떤 깊은 통찰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또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분석력, 그리고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그런 접근법,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까지 이게 다 먼거가 남긴 유산이죠. 네, 특히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고 시장 변동성은 클 때 이런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거.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라 하는 그의 말이 있잖아요. 꾸준히 배우고 성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현인이셨죠. 자, 오늘 먼거 이야기가 듣고 계신 당신의 생각에도 어떤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먼거가 다양한 학문의 통합을 강조했듯이 앞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전통적인 재무나 경제 지식 말고 어떤 좀 예상치 못한 분야의 지식이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통찰력 혹은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